네, 선물옵션 특급 전략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 12월 13일인데요. 이제 한 보름 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거래일수로 치면 더 짧게 되겠죠. 자, 과연 이 즈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동향이 변동돼서 오늘은 자세히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성수연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화요일 9월 27일 전후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가장 큰 규모의 선물 매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의 배경은 무엇이고 이 상승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 상승 반전의 시그널인가 아니면 하방 지지선의 확인인가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 아무래도 이번 주 선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 화요일 갭업 이후에 이제 완만하게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하락 밴드를 상향 돌파하는데 우리 시장이 좀 성공을 했느냐라는 주제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화요일 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천 계약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고 이들 대부분이 신규 매수로 보여지면서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 디폴트 관련 우려감이 완화된 상태에서 동시에 이제 우리 정부 은행 선물한 포지션 규제 통해서 원화 강세를 통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좀 외국인들 기대감이 몰리면서 장 초반에 선물 순매수가 한꺼번에 유입됐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선물 가격이 현물에 비해서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베이시스 0.5포인트 이상에서는 국가 지자체 부문의 차익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순매수가 대거 유입되면서 결국에 장 마지막까지 이 수급면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바로 어제인 수요일에는 또 기술적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 단기적인 매매가 횡행하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화요일 날 갭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이 뒤이어질 거다라는 이 시나리오는 좀 예견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거래량도 선물 기준으로 11만 계약, 코스피 기준으로는 4억 계약 수준까지 위축이 돼버리면서 이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는 면에 있어서 좀 투자자분들의 그 해석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조정 과정에서도 연기금 쪽에서는 신규 자금 집행이 한 1,000억가량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요. 결국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 250포인트 선의 지지선이 굳건하게 지켜졌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재정절벽 이슈와 관련한 수급 완화 이외에는 다른 모멘텀이라든지 유동성의 개선이 크게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반등이 본격적인 연말 반등 추세로 이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다소 이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반등 직전에 있는 하방 경직성 확보 과정은 충분히 이제 좀 확인된 것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조금 변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좋게 본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견인의 의지가 있다면은 최근에 들어왔던 형태가 이제 차익 거래 아니겠습니까? 네. 차익이 아닌 비차익 매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렇게 바스켓으로 좀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동향은 좀 포착이 안 될까요? 예, 이 외국인들 차익 매매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정도 매도 우위인 상태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좀 조용한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들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비차익 바스켓 매매로 5일 연속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어제는 1,6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 비차익으로는 매수세를 꾸준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으로는 더 큰 규모의 매도를 보이면서 사실 현물 시장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순매도를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라든지 이 자동차주, 바스켓 중심으로 이제 비차익으로까지 매도를 보이면서 현물 시장에 좀 압력이 가중됐던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외국인들 비차익 매수가 시장 방어에 좀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흔들렸다는 점에서 좀 외국인 현물 부분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들어섰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재정절벽 이슈 관련해서 좀 타협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외국인들 현물 매수 유입이 좀 관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외국인들 비차익 쪽에서 어제 있었던 이 대규모 순매도분을 불식시킬 만큼의 좀 의미 있는 매수 전환이 보이려면 추가적인 재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외국인들 비차익 순매수 전환은 사실 이 국가 지자체 부문 차익 프로그램의 이 신규 매수 여력이 한 1,000억 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쪽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지수 견인력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비차익 매수는 좀 매우 필수적인 지수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까지는 이들 쪽에서 비차익이 좀 의미 있게 유입이 되는지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내년부터는 국가 지자체의 거래세 면제 혜택이죠. 연장되지 않을 예정인데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지난 2010년부터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공모펀드에는 거래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이 차익 프로그램 쪽의 거래대금 비중을 보시면 그전에는 현선물 차익 거래에서 거의 70%를 차지하던 자산운용사의 비중이 이 거래세 부과 이후에 10%대로 급감을 했고, 반면에 국가 지자체, 이 거래세가 면제되는 투자 주체의 경우에는 10%에서 60%까지 급증했습니다. 현선물 차익 거래라는 것이 결국에 현물과 선물 중에 싼 것은 사고 비싼 것은 팔아서 포지션을 만든 후에 이 세금이라든지 거래 비용을 제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청산을 하는 그런 형태의 매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결국에 이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던 국가 지자체 부문의 경우는 이렇게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투자 주체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용이했었고, 또 거래세가 면제되다 보니까 회전율을 높이는 단기 거래 역시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거래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좀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들 차익 거래 활동 역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따라서 2013년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역동적인 차익 매매 회전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신규 매수 여력이 1,000억 원대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역회전에 주의해야 될 시점이라서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표현에 역동적인 매매지, 나쁜 표현하면 철석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예. 네. 성세현 연구원은 선물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상승할 것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연말에는 이제 배당 이슈도 있고 또 그동안 공매도를 위해서 이제 기관들이 빌려놨던 주식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대차장고인데요. 이 대차장고 청산을 위해서 현물을 좀 매수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들이 좀 보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의 매수 유입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간 이제 기술적 조정을 겪으면서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은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이나 거래량이 부족하고 국가 지자체 부문에서 좀 대기 물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목표치를 가지시고 250에서 257포인트 좁은 밴드 염두에 두신 이제 기술적인 대응을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특급 전략 삼성증권의 성수연 애널리스트가 여러분께 또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